하나, 둘, 자, 나가봅시다. 어차피 이렇게 하면 닦을까?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 G80 일렉트리파이드 전동화 버전 G80의 스포츠 주행도 할 거고 아빠 리뷰입니다. 진짜 간만에 각 잡고 리뷰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들은 리뷰할 때 좀 텐션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느껴도 그래요. 뭔가 이 차량을 딱 타고 나갈 때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ICNC라고 잘못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CCNC 플랫폼이 있고 제네시스에서의 인포테인먼트 이름이 있는데 시스템 정보 보면 CCIC입니다. 죄송합니다. CCNC랑 CCIC인데 제가 ICNC 플랫폼이라고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가 가능한 건가? 최신 버전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쓰고 있고, 이 친구가 되게 재미있는 디테일이, 그 디테일들 중에 겨울이면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막 햇빛이 비치고,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풍이 떨어지는 이런 애니메이션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가볼까요? 오늘은 100%로 충전을 했더니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냐? 574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미 장거리 챌린지를 통해서 560km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멀리 가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스포트 주행을 해볼 겁니다. 진짜 제가 장거리 챌린지를 가끔 하면은 답답할 때가 어떤 때냐면은, 저는 되게 좀 달리고 싶단 말이죠. 좀 신나게 달리고도 싶고, 차량의 응답성, 안성도, 셰시 플랫폼의 강성, 서스펜션의 느낌이나 댐핑 컨트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장거리 챌린지는 거의 건들지 않으면서 이제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전비를 보여주는지, 효율성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리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답답할 때가 있지만, 오늘은 다르죠. 재미있게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말 간만에 되게 즐겁게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안전운전을 할 거고요. 최대한 살살 달려야 되겠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거리 챌린지 때보다는 훨씬 빠르게 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면을 넘어가는 느낌 진짜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아빠 리뷰를 하면서 얘가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부분과 항상 얘기하는 첫인상, 내외관의 느낌, 에이다스, 편의상,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달리면서 느낄 수 있는 주행성, 동력 성능, 주행 질감, 앉아있는 착좌감과 승차감, 연비를 따져보면서 이렇게 달리면서 느낄 수 있는 효율성과 전비에 대한 부분, 차량이 갖고 있는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과 미래의 가능성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아빠 리뷰와 또 더불어서 장거리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 차량을 1000km를 넘게 타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빠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은 그때 와이프랑 얘기를 했죠. 참 잘생겼다. 이 차량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보수적인 우리나라 집단 안에서도 꽤나 좋은 고급감과 많은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전기 차량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정말 딱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딱 그래요. 얘는 첫인상이 진짜 잘생겼다, 멋있다. 기존의 G80과 굉장히 다르게 길어졌죠. 뒷좌석이 특히나 거의 뭐 G90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뒷좌석에 누군가를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 부모님을 모신다거나 혹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혹은 좀 편안하게 뒷좌석에 안락하게 사람들을 모셔야 하는 의전용 차량으로서는 뭐 거의 이 차량이 단연코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이페달 맥스에다 놔두고, 예전에 아이페달 3.0으로 이제 EV3 관련해가지고 제가 공갈 엑셀러레이터 구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였었잖아요. 근데 얘도 보니까 오르간 페달이거든요. 봐요. 아주 미미해요. 얘는 공갈 구간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만큼은 아닙니다. 테슬라나 BMW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살짝 밟아도 앞쪽에 구동력 배분이 딱 돌아가면서 딱 출발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모드여도 마찬가지예요. 에코 모드여도 조금, 에코 모드는 그래도 반응성이 느리기는 하지만 스포트 모드로 돌아다닐 때보다는 에코 모드가 살짝 공갈 구간이 있고요. 스포트 모드로 놔두면은 공갈 구간이 거의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G80 스포트 모델도 몰아봤고요. 얘보다 훨씬 더 짧은 이제 숏바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내연기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을 타고 돌아다녔을 때의 첫인상과 주행 질감과 주행 파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끈하고 아주 파워풀한 토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지금 거의 75km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꽉 조여주는 거. 안전벨트가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살짝 한번 제로백을 잴 건 아니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빰! 이렇게 세게 밟으면 뭔가 되게 한 2초? 1초 정도가 느리게 나갈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상당히 잘 밟힙니다. 얘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브레이크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첫인상이라든지 달려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가끔 보면요, 제가 달려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갑자기 풀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한 1초 정도 느리게 있다가 훅 급가속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만 빼고는 다른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인상 같은 경우는 정말 단정하고 고급스럽고 진짜 약간 찐부자들이 탄다는 느낌의 전기차라는 느낌입니다. 물론 당연히 i7의 승차감과 비교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i7과 혹은 G90의 승차감과 현재 타고 있는 일렉트리파이드 G80의 승차감을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i7이랑 G90이랑 비교할 수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는 아무리 롱휠 베이스고 뒷좌석을 G90급으로 쇼퍼 드리븐으로 만들어 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얘는 E 세그먼트입니다. 어쨌거나 E 세그먼트라고 하는 그 한계점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달려나갈 때 정말 이 차량만큼 이렇게 시원하게 초반 가속을 해줄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다. 그래서 되게 시원하고 강력하고 또 이렇게 매끈하고, 아마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목소리가 되게 조용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캔슬링이라 그래가지고 ANC라고 하죠. 보통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조용히 얘기를 해도 얘가 수음 능력이 안 좋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수음 능력을 보여줄 겁니다. 그만큼 이 차량이 조용해요. 제가 장거리 챌린지를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느낀 게, 참 조용하게 타고 돌아다니는데 좋다, 이 정도의 조용함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기 세단으로서, 특히나 럭셔리 전기 세단으로서 이 정도의 첫인상을 보여주는 거라면 저는 꽤나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렇게 휠 베이스가 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갈 때 이런 스포츠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시원한 초반 가속감, 700Nm의 토크를 또 전기 토크로 보여주면서 이 정도의 주행 성능을 내뺄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첫인상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데,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후반 가속력에서도 막 쫙 밟으면 막 미친듯이 와 미쳤다 막 이러면서 후반 가속감에서 휘몰아치는 그런 가속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초반 토크바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반에 도로 점유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개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얘는 한 110km, 120km 정도의 속도가 되면은 토크가 후 빠지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내연기관은 이제 막 RPM이 돌고 더 막 기아 단수를 높여가면서 이제 미친듯이 훅발의 가속감을 막 느끼는, 그걸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썩 좋은 선택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달려보면 한 104km? 103km만 돼도 더 이상 뭔가 뒤에 훅발을 받쳐준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주행 질감이에요. 그리고 파워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내외관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외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리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가시면은 제가 내외관 리뷰를 좀 자세히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부산 모빌리티 쇼 가가지고 리뷰해놨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 그릴 디자인이요, G80 그릴 디자인 중에서도 G80 스포트의 이중 그릴망으로 되어 있는 크레스트 그릴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 그 그릴이 아니에요. 전동화 버전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막혀있는 크레스트 그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크레스트 그릴을 그다지 선호
선호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G80의 스포트 크레스트 그릴과 하단 범퍼가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충전구가 있고 이런 차량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모델 S에서 얘로 바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뭔가를 바라자고 한다면은 끝도 없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꼭 한번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외관은 그렇다 치고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데 뒷좌석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휠베이스도 넓어져서 뒷좌석은 동급 대비가 아니고요, F 세그먼트, 그러니까 이 차량은 E 세그먼트잖아요. 이거보다 한 단계 위급인 F 세그먼트를 넘볼 수 있는 정도의 전장과 휠베이스와 뒷좌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외관에서는 일렉트리파이드 G80을 따라가거나 이길 수 있는 E 세그먼트 전기 차량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E 세그먼트에 맞춰져 있는 차량들은 이제 EQE, EQS 아니에요, EQE, 그리고 i5, 아우디에서는 A6 e-tron이 나올 예정이고요. 보통 E 세그먼트라고 모델 S를 알고 있는데 모델 S 플레드는 S 세그먼트 혹은 F 세그먼트라 그래가지고 스포츠 세단 세그먼트입니다. 얘보다 더 크고 넓은 세그먼트이기는 해요. 폭은 훨씬 넓거든요. 길이도 1cm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모델 S보다는 한 급 아래기는 한데 길이 자체는 더 긴 그런 되게 좀 신기한 전장과 전폭을 갖고 있어요. 전폭은 거의 6cm 가까이 모델 S보다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S와 기본으로 비교할 급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차량은 같은 E 세그먼트 급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강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진짜 내외관은 진짜 최강. 근데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릴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MLA 스몰 큐브 프로젝션 타입의 LED도 있고 앞쪽과 뒤쪽의 범퍼 라인과 고급 차량들에서 쓰이는 디에로 라인에서 쓰이는 그런 크롬 도금 같은 것들도 어르신들 취향에는 좀 좋아 보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 크롬을 죽이고 블랙 하이그로시나 블랙 색상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외관의 취향은 오히려 G80 스포트가 훨씬 제 취향입니다. 외관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좀 불호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DAS와 편의상,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제가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지어 지금 ADAS를 통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허벅지 신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편하면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허벅지 신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티어링 휠을 쭉 앞으로 민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요, 이 허벅지가 딱 요렇게 스티어링 휠에 닿아서 차량이 마치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시팅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은 사실 되게 편안하게 달릴 수 있으면서도 제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리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기능의 ADAS 굉장히 좋다. 액티브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앞차와의 간격 유지도 되게 잘하는 편이다. 오히려 테슬라 차량들보다 훨씬 더 앞차와의 간격 조정을 젠틀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한번 직접 ADAS를 체험해 보시면 되게 좋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동 차선 변경이라고 해서 깜빡이를 이렇게 켜고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지금 1차선으로 쫙 돌아가죠. 가끔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한 80km, 90km 정도로 멍 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되게 고속도로에서 유령 정체 구간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되게 유용하거든요.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이 정전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터치만 해서 내가 계속 핸들을 잡고 있다라고 차한테 주입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되게 좋고요. 지금처럼 제가 허벅지 신공을 통해서 계속 허벅지를 대고 달리면은 정말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데 있어서는 거의 정말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지금도 자동 차선 변경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죠. 너무 편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상은 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되게 좋은, 좀 이따가 제가 착자감이나 시트 착석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지만 정말 편안하게 달리면서 이렇게 시트의 착자감이나 편의성 같은 부분들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저희 와이프나 이 차량을 같이 탔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도 이 가죽의 질감이 기존보다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의 G80은 약간 단단한 가죽이었어요. 나파 가죽이라도 좀 이렇게 탄력이 너무 세서 좀 반발력이 있는 그런 가죽 시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좀 더 이 퀼팅이라든지 가죽의 소재 같은 것들을 더 좋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한 착석감과 착좌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승차감과 더불어서 굉장히 편안한 착석감과 의자의 착좌감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에로고 모션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거리를 움직일 때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엉덩이가 백이거든요.
잠깐만. 멈춰주죠. 그래도 그때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갑자기 못해가지고 제가 급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던 기억이 있는데, 스티어링 휠을 잘 조작을 해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자동 차선 변경도 엄청 잘합니다. 가고 있는 와중인데 너무 잘해요. 앞차 얘 지금 좀 이상했어. 앞차가 있는데 멈춰있으니까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그냥 돌진을 해서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다가 다 날아갔어요. 앞에 있는. 확실히 에이다스라든지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에이다스 이런 부분들은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주행 보조 장치일 뿐이고. 이거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살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얘기하다가 만 게 뭐냐면,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다른 부분들보다, 다른 차량들의 안마 기능들보다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엉덩이를 이렇게 꾹꾹 눌러줘요. 이게 되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를 하는데, 엉덩이가 많이 배겨요. 특히나 저처럼 한 번에 장거리 챌린지를 6시간, 5시간 동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다른 차량들도 안마 기능이라고 해서 뭐 어깨나 허리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쪼물딱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G80이나 EV9이나 최근에 들어가 있는 뭐 산타페 이런 차량들도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엉덩이를 꾹꾹 눌러주는 이 느낌이 생각보다 장거리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한 그런 착석감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점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에이다스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차와의 간격 조정 굉장히 잘하고,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 되게 잘 들어가 있고, 간격 조정을 잘한다는 거는 적절한 순간에서 얘가 적절하게 엑셀러레이터의 양을 조절하고 브레이크 양을 조절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잘 못하는 게 대표적인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진짜 앞차와의 간격 조정을 되게 터프하게 해요. 그래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급가속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출퇴근 시간에 차량들이 많거나 차량의 유입률이 많은 구간을 타고 돌아다닐 때 되게 테슬라는 좀 적절치 못한 에이다스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BMW나 벤츠나 아우디나 뭐 현대기아, 제네시스 이런 차량들의 앞차와의 간격 조정은 테슬라보다 훨씬 젠틀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되게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